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MZ 젊은이들 사이에서 돈을 한 푼도 쓰지 않는 무지출 챌린지가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뭘 샀고 얼마를 썼는지 공개하고 그 지출이 합리적인 소비였는지 서로 전략을 채찍질하는 채팅방을 거지방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사소한 지출이라도 공개해서 같은 방 이용자들에게 평가를 받는데요. 누군가 추워서 전기장판을 켰다고 하자 사치라면서 손으로 비비라는 답이 이어집니다. 3,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고 하자 대역죄라는 격한 반응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물도 사치, 비 오면 샤워하는 날이라는 슬픈 농담도 올라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소비를 과시하던 플렉스 문화가 유행이었는데 이제는 이와는 정반대로 전략이 미덕인 시대가 돌아온 듯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힘겨운 경제 상황을 비꼰 블랙 코미디 같은 게 이 거지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 갈수록 팍팍해지는 지갑 사정,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청년들의 현실이 자조적으로 반영된 것 아니냐 하는 분석입니다. 전 여기서 은퇴합니다. 은퇴 연령, 여러분은 몇 살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경제적인 자립을 토대로 자발적 조기 은퇴를 하는 파이어족들이 언제부턴가 늘고 있습니다. 자, 여기 40대 은퇴를 목표로 가열차게 살아가는 또 한 명의 청년이 있습니다. 이른바 짠테크, 전략 유튜버로 알려진 박민지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이어도 이렇게 일하는데 벌써 조기 은퇴를 꿈꾼다니.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는 27 됐습니다. 조기 은퇴라면 얼마나 빨리 은퇴하시려고요? 저는 가능하면은 40세 이전에도 은퇴를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요. 그래갖고 이제 절약을 통해서 이제 은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근데 그 40세 이전에 이런 조기 은퇴를 꿈꾸는 게 본인이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가요? 아니면 주변의 다른 젊은 세대들도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은 정말 적은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가슴 한켠에 아 그래 나도 조기 은퇴는 하고 싶다라는 네. 마음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직장인들의 로망일 수는 있겠으나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야 아름다운 일인 거잖아요. 준비는 돼 있으세요? 40세 은퇴에도 먹고 살 준비 이런 거 다 돼 있으세요? 저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파이어족도 종류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배당금 위주로 배당금에 많이 투자를 하고 그 배당금 은퇴 후에 배당금으로 생활하는 그런 거에 이제 목적을 두고 있어갖고 저는 보통 배당주나 아니면 예. ETF 이렇게 계속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돈을 받을 수 있는 네. 그쪽에만 투자하면서 파이어족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식 투자 말고 좀 미래를 대비해서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보통은 이제 돈을 막 모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알바나 투잡 같은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단기적인 일이다. 내가 알바나 뭐 이렇게 투잡을 해서 돈을 바로 벌 수는 있지만 내가 그만두면은 그냥 사라지는 돈이잖아요. 예. 그것보다는 계속 자면서도 벌 수 있는 돈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유튜브나 블로그 이런 걸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지금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콘텐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투잡이나 알바가 아니라 금액이 좀 적더라도 내가 그냥 숨만 쉬어도 돈을 알아서 벌어주는 약간 패시브 인컴 같은 그런 성격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그렇게 벌어서 저축은 한 얼마 정도 하세요? 직장 다닐 때는 월급의 80% 저축을 하고 그 다음에 부수입이 생긴 이후에는 100% 이상까지도 저축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생활비 4, 네. 50만 원 빼면은 다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4, 50만 원 빼고 나머지 네. 한 7, 80%를 여전히 저축을 하시는 거의 얘기예요? 똑같아요. 네. 거의 80% 이상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럼 무지출 생활은 결국 이제 통장 잔고가 증명을 해주는 건데 그래서 지금 한 얼마 정도 모으셨어요? 지금 이제 절약한 지 딱 2년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 한 7천 정도 저축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 동안 그렇게 모으신 건가요? 2년 동안. 2년 동안? 네. 자, 그러면 본인의 그 지난달 가계부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공개할 수 있어요? 그럼요. 2월 소비 44만 9,213원. 지금 뭐 주거비랑 항목별로 나오는데 다른 거는 어느 정도 뭐 이해는 가는데 식비 5만 원. 네. 거의 역대급인데요? 사람들이 진짜 이거에 대해 엄청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식비가 5만 원이 나오냐 이런 고물가 시대에.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자취하고 있고 근데 이제 집밥을 먹어요. 다 거의 배달 음식 안 먹고 집밥만 먹고 그리고 식단 같은 것도 이제
마트 전단지 같은 게 집에 오잖아요. 그럼 거기 보고 싼 날이 있어요. 뭐 계란이면은 계란이 싼 날에 가서 그날의 할인 품목만 사서 집에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집에서 집밥으로만 먹으면은 한 5만 원 정도는 네. 저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친구들이 SNS에 좋은 레스토랑 갔다 와서 사진 올리고 이런 거 보면 좀 약간 나도 좀 왜 이러고 살지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그런 거 보면서. 근데 진짜 절약 초반에는 되게 현타가 많이 왔어요. 내가 왜 이 젊은 나이에 왜 절약을 하면서 이렇게 고생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마다 이제 각자 라이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라이프고 나는 또 나만의 라이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거기에 대한 그런 막 마음은 들지 않더라고요. 그냥 나는 나대로 잘 살자. 그러니까 내일을 걱정하느라고 오늘의 소중한 행복을 잃지 않겠다라는 과거의 그 욜로족과는 정반대의 네, 맞아요. 패턴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너무 극단적인 거 말고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본인만의 뭐 짠테크 비법 좀 공유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절약할 때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저는 극단적이지 않은 절약 방법 시작하기에는 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를 먼저 사용해보자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직장인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신용카드를 좀 많이 만들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면은 신용카드를 계속 쓰다 보면 할부도 생기고 이게 감당할 수 없는 돈이 막 월급 네. 이상으로 나갈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차단해주는 목적으로 내가 먼저 어떻게 소비를 하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크카드로 먼저 네. 한정된 금액에서 사용해 보는 거를 혼자서 이제 익숙하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이 되면 네.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넘어가자. 약간 이렇게 해서 좀 신용카드 쓰지 말고 처음에 체크카드를 한번 써보자 네. 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하루에 5분 앱테크를 해보자. 이게 앱테크로 막 돈을 많이 벌겠다 이건 아니고 저는 앱테크는 숨 쉬듯이 돈을 벌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거 추천해 주세요? 앱테크는? 저는 만보기 형태를 추천하고 네. 다른 것도 뭐 앱을 다운받는다든지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만보기형 이런 것도 추천하고 그리고 사진 찍으면은 또 돈을 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만보기 해봤지만 그거 하루 온종일 걸어도 100원 쌓이거든요. 이 100원 번다고 이 앱테크에 열중하는 게 이게 과연 추천할 만한 일인가? 이게 뜻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만보기가 하나 앱만 쓰면은 100원을 벌 수 있지만 만보기 앱을 3-4개 쓰면은 한 번 만보 걸을 때 300-400원까지 그냥 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 이용해도 똑같이 돈을 각자 받을 수가 있어서 이런 거를 좀 잘 이용해 갖고 앱테크도 하면은 같은 시간을 써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근데 목적이 있어서 전략하는 걸 뭐라고 할 사람은 뭐 아무도 없겠습니다만 한창 20대, 꿈 많은 20대에 뭔가 이제 좀 경험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때만 경험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놓치는 거 좀 아깝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각자의 성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20대에는 여행을 무조건 가야 되고 뭔가 해외 경험이 많이 필요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성향상 이거는 내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여행이나 뭔가 네. 사람들이 많은 20대에 뭔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나다. 세 번째 그 조정 지출 점검. 이거는 고정 지출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이제 체크를 하신다는 건가요? 보통은 이제 자취를 한다면 뭐 월세가 되거나 아니면 교통비, 아니면 전기 결제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이것도 사실 물어보면 고정 지출 얼마나 나가세요라고 물어보면은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르는 와중에 절약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일이라서 내가 일단 숨 쉬듯이 나가는 돈이 네. 얼마인지부터 보고 거기서 이제 전기 결제, 뭐 사람들이 이제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걸 많이 쓰는데 네. 이게 사실 사람들이 많이 써서 내가 쓰는 건지 내가 정말 필요로 해서 쓰는 건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점검을 한번 해보면서 내가 진짜 필요한가?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필요 없으면 그때 이제 좀 끊는 그렇게 해서 고정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초전략 생활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이런 스트레스에 따른 뭐 홧김 비용이라고 하죠. 이런 거라든지 충동 구매 이런 소비욕은 좀 어떻게 이거를 좀 제어를 할 수 있을까요? 본인만의 뭐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일단은 충동 소비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해서 스트레스를 평소에도 그냥 이제 좀 항상 평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그 와중에도 이제 사고 싶은 물건 있잖아요. 네. 그냥 너무 사고 싶을 때. 그러면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사고 싶은지 3가지 이유를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고 나름의 3-3 규칙이에요. 자, 네. 사고 싶은 이유 3가지를 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세 가지는 대체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이 물건을 왜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되는지 다시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내가 그러면은 이 물건을 일시불로 바로 구매할 수 있는지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네. 사실 이 질문을 답하는 동안에 이성적으로 좀 돌아와요. 아, 맞네. 내가 필요 없었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 질문이 진짜 좋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돈을 쓸 시간이라든지 겨를을 그 빈틈을 절대 주지 말자 이런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비슷합니다. 친구들 생일 선물이나 경조사 비용은 어떻게 하세요? 근데 원래는 저도 이제 생일 때마다 친구한테 뭐 10,000원, 20,000원이라도 이렇게 소소하게 선물을 주곤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친구한테 줬던 돈을 다 모으면은 내가 가지고 싶은 거 하나 더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는 거예요. 친구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러면은 그냥 내가 안 줘도 괜찮지 않을까? 그냥 말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경조사비는 따로 이렇게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냉장고 터는 거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터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건강 잘 챙기시면서 예, 지금 꿈꾸고 있는 그 파이어 쪽에 대한 소망 잘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